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Q&A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드리는 답변이 뭐 정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재수생인 연기노트 구독자입니다. 제가 현역 때부터 선생님 추천으로 보게 됐었어요. 선생님 감사드려요. 지금은 너무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자극도 많이 받곤 해요. 제가 항상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꼭 해결책은 아니지만 연습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연기할 때 제가 안으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태도 목소리도요. 그리고 자주 듣는 코멘트가 막 해봐, 생각 없이 해, 빨리 해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기분으로 분위기로 연기한다? 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집중을 내 안에서 하는 기분으로 생각하고 이걸 작년까지 이렇게 연기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지네요. 소리를 무턱대고 크게 질러보며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느껴보라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연습 방법과 이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재수생들이 이 딜레마에서 쉽게 못 벗어난 걸 보고 용기 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잘 보고 있고 연기에 대한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채널이라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연을 보낸다, 내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어 본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매번 사연을 읽으면서 마치 무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라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서 그 용기가 정말로 멋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연기에 대해서 이런 느낌들인 건가? 라고 깨닫는 부분들은 참 많았을 텐데 그런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습관이나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 같은 배우들에게는 참 많이 답답한 시간들의 연속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배우는 뭐 하는 사람일까? 너무 당연하고 뻔하지만은 우리는 배우를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뭐 연극이나 뮤지컬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등등의 분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카테고리 형식인 것이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연을 통해서는 이제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진행이 되는 것일 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감독님이나 이하 스태프분들 앞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배우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시간들보다 아마도 누군가의 연기를 보면서 자랐었던 시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배우로 보낸 시간 혹은 이제 내가 배우를 해야겠다,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고 꿈을 꿔왔었던 시간들보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더 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을 연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나 감정들을 막 표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과 상황들을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텍스트로 되어 있거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봤을 때 느꼈었던 나의 한 부분들, 그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어떤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가 늘 연기 노트를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오롯이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정말 잘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세계관에 동의해주고 내가 창조해낸 캐릭터에 설득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다 같이 동의해서 막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막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은 너무나 이상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보는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느껴졌었던 나의 모습들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설득력도 주기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내 연기를 봐주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내가 연기하고 있는 나만의 이 세계관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상황 혹은 뭐 제스처 그리고 연기적인 호흡들 뭐 독백을 하고 있더라도 내 씬 안에서 같이 있는 상대방을 그려주는 것들 그리고 대사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관객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느끼고 있느라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도들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자리를 딱 잡기까지는 아주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거를 내가 대체 언제 바꾸냐 걱정이 참 많이 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걸 아예 모르고 있는 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주 뭐 자신의 습관을 고치고자 시도하고 시간을 들이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갑자기 막 확 바뀌거나 한 번에 확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서서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을 딱 누군가가 오랜만에 봤을 때 오야 너 연기 많이 늘었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자리를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어려움을 표현해 주셨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연습 방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연자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연기 노트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모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뭐 드라마, 영화, 뮤지컬, 기타 등등 이런 작품들을 볼 때 그 배우의 어디를 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눈이라고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이 눈에다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큰 무대에서 막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실 날이 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 작품을 꾸미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상대 배우들이 있고 대도구도 있고 소도구도 있고 막 엄청나게 큰 무대들도 있고 조명도 있고 있을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내가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텅 비어있는 연습실, 나만의 무대, 혹은 뭐 위험하지 않은 소품 정도?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관객들이 나를 바라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야 될까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독백을 연기하시더라도 내 씬 안에 들어와 있는 상대방을 눈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내가 어디를 보고자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느낌들을 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대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이 열심히 눈으로 그려놨었던 이 그림들이 더욱더 도드라질 수 있도록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거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연습 겸
준비를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눈으로 어딘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하고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본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조명기를 보면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괜히 내가 방금 이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너무 진실성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엄마 혹은 어떤 대사를 시작을 해서 입을 딱 떼게 된 순간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내 불안함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표현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사람들은 내 연기에 대한 궁금증은 사라져버리고 내 불안함에 동의하고 내 연기를 보면서 심사위원들은 이 친구는 연기할 때 조금 뭔가 불안한데 자신감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열심히 이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제 자주 듣는 코멘트가 막 해봐, 생각 없이 해, 빨리 해 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나도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끔 이게 이 리듬이 꼬이는 날은 어느 날 괜히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막 나 스스로한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럴 때 이 선생님이 해주신 코멘트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고 생각 없이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그대로 해석한다라기보다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사를 하기 전이나 혹은 이제 연기를 한참 막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내가 생각하고 해석한 거랑 좀 다른데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을 통해서 혹은 내 표정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열심히 자신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온몸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대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 대사를 하고 있을 때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라고 하는 정말 이 강력한 무기는요, 어느새 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나와 정말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나의 사고와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대사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워 너무 많이 더워.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대에서 실수하거나 내가 그 생각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럼 앞에서 저렇게 정성진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혹은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현재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 좀 좋지 않고 언짢은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내가 그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아우 그 새끼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막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안 좋은 것들이 막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때 이제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그냥 막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그 친구와 막 이런저런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그렇게 안 좋았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그렇게 반복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놓고 그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밟아나간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섰었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극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참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답변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